제가 기업 인증을 그리 많이 하진 않았어요. 보니까 어느 정도 했냐면 인증이 한 300개 정도 했나?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리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해마다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저는 초창기 때는 제가 공장 개척하면서 대표님 직접 만나서 대표님 연구소 하나 하시죠? 이렇게 발로 뛰면서 영업했던 세월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그냥 거의 매주 그냥 연구소를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이랬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2022년에 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기업 인증, 가장 따끈따끈한 인증, 혹시 중소기업을 코칭 자문하는 컨설턴트가 바라보는 기업 인증 5선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제 맘이니까요. 대표님이 결의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정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봤더니 절세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절세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 인증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증은 돈이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그 부분입니다. 어떤 인증은 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증도 있고요. 어떤 거는 절세가 강력한 부분이고 어떤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의 가점으로서 결정적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증을 이런 테마로 합니다. 그냥 테마로 이렇게 강의하고 저는 현장에서 대표님들하고 이런 테마로 코칭을 합니다. 그냥 인증 하나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저거 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그 대표님이 정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R&D 자금이 적합할까? 창업 자금이 적합할까? 고용 자금이 적합할까? 아니면 정책 융자금이 적합할까? 이도저도 아니야. 이 대표님한테는 무상정부 지원 자금 중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금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걸로 그 기업의 로드맵을 짜서 설계도를 짜서 코칭 자문을 합니다. 어떤 대표님은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연구소 전담부서라고 하는 것은 절세로서는 굉장히 강력한데 그것은 빛, 그림자는 양면성 제대로 안 하면 아주 혼납니다 요즘. 그러나 뭐 작은 정말 영세한 기업까지 그럴지는 않겠지만 좀 규모가 있는데 너무 엉터리다. 혼날 거 각오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큰 솔루션입니다. 잘만 한다면 정말로 좋은 솔루션이 법인세 전략, 절세 전략의 솔루션 연구소 전담부서야. 법인세 감면 올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벤처가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1년 동안 아주 그냥 벤처 때문에 1년 내내 그냥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했고요. 한편으로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자문을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행복한 한 해였기도 했고요. 벤처 이렇습니다. 벤처로 죄다 법인세 취득세예요. 법인세 취득세 막 저는 이거 할 말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가 법인세 감면 전 농업법인도 하는데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어떤 전략으로 벤처기업, 농업법인 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 법인세 감면에 트리플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벤처 이노비즈 농업법인 사회적 기업 하나 둘 셋 넷. 아주 영광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요. 심장이 뜁니다. 기타 뭐 세무조사 유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공공조달 판로 재작년부터 점점점 거세게 매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 그랬고 특히 올해는 한편으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는 코로나 상황이 깊어질수록 시름이 깊어지는 기업도 있는데 깊어질수록 더 빚을 바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시름이 깊어지는 기업도 매우 많기 때문에 공공조달 판로라고 하는 영역에 사활을 건 대표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인증들은 저는 그냥 인증을 용용으로서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표님 기업에는 창업기업 이게 인증이에요.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로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전략적인 이런 측면을 또 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증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대표님들한테 코칭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증을 저는 처음으로 받습니다. 올해도. 이거 핵심은 세금 돌려주는 거죠. 최고의 스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 없으면 이제 안 됩니다. 벤처기업 하려는데 연구소도 없어요. 연구소 없어도 되기는 하겠지만 벤처기업은요 연구소 다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만약에 인건비가 1억 원, 연구원의 인건비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결정세액으로 국세, 지방세까지 해서 2,750만 원 공제해 준다는 거죠.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월 공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 이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올해도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습니다. 벤처가 통계를 봤더니 1년 전에 4만 개가 4만 개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4만 개보다 4만 한 3, 4천 개로 늘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3만 8천 개예요. 줄었어요. 벤처기업 인증받기 어려워요. 과거에 있는 벤처기업인데 갱신할 때는 새롭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없는 말인데 원래 벤처기업 인증인데 저는 제도가 바뀌어서 신벤처 인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작년 정말 가장 뜨거운 것 서로 가장 뜨거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가장 뜨거운 거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벤처 인증. 부동산 취득세 돌려받는 거죠. 법인세 돌려받는 거죠. 이거 논란도 많고요. 세무사님 실수 많이 하는 거고요. 이게 지방세잖아요. 부동산 취득세는. 실수 너무 많이 해요. 법무사도 실수하고요. 뭐 실수 안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강남구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에 가장 강력한 데는 강남구에 대치동 담당자, 도곡동 담당자 막 이래요. 지방은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는데 거기는 동 담당이에요. 재산세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죠. 와, 어마어마해요. 이것 때문에 올해 아주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경험했었던 거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경험했었던 거를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아주 좀 이렇게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제가 겪었던 저는 세무 잘 모릅니다만 제가 겪었던 현장에서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겪었던 스토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좀 조금 있습니다. 벤처는 또 이렇게 씁니다. 오래된 기업의 스핀오프 할 때 저는 이거 씁니다. 오래된 기업은 다른 뭐 일반적인 기업 인수반환 합병이라는 관점 말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하려는데 또는 그 기업을 오래된 기업인데 아이템 하나 빼서 적격 창업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그 기업을 기술력 있는 걸로 옷을 입히고 거기서 사업장 매입도 하고 거기서 자금 조달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법인세 특례 조항이 감면 조항이 남아 있을 시점에 합병도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거 이런 걸로 한다면 아주 끝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저의 솔루션입니다.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이노비지 인증 올해 좀 뜨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이런 것이 갈수록 뜨거운데 이노비지 인증은 이게 있습니다. 이노비지 인증은 오래된 기업이 받는데 부동산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라는 게 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다른 거 되게 많거든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따끈따끈하고요. 이 정도도 있습니다. 어느 기업은요. 몰래 이노비즈를 몰래 인증을 획득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편법으로 감면을 받는다라고 어느 신문에 난 기사가 있어요. 팩트를 얘기한다면 합법으로 인증이 불법으로 취득하는 인증도 있나요? 이노비즈 인증을 평가기관에서 얄짤없습니다. 이거 평가기관에 심사 따다닥 갔습니다. 현장 평가 받습니다. 심사원이 현장 평가 1시간, 1시간 반 동안 합니다. 자근자근 합니다. 자근자근. 제가 어떤 기업은요. 제가 자문하는 바로 지난달에 받았던 기업은요. 이걸로 기술평가 등급 A 등급 나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VR 만드는 회사인데요. 무려 150억입니다. 매출이. 영업이익 30 내지 40%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이노비지 인증 받는데 식은땀 줄줄 흘렸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취득세 이런 거. 어느 누가 중소벤처부 장관이 수여하는 이노비지 인증을 편법으로 취득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신문 기사가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골격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솔루션이 필요한 수도권의 기업은 이노비지 인증을 취득하면 되겠네라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뭐 병역 특례하는데 저는 이거 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저는 네 번째는 예비 사회적 기업, 다섯 번째는 사회적 기업 인증 이렇게 줍니다. 서로 간에 같은 법령이지만 인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은 인증받으면 돈을 줍니다. 정부 국고 보조금, 무상자금을 주기 때문에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 지원 자금이라는 걸로 별도로 저는 코칭도 하고 뭐 자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사회적 기업
언제 어떻게 준비할까? 뭐 세부적인 거는 이런 제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5,000개가 채 안 됩니다. 대부분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을요. 5,000개가 안 된다는 거. 인증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 받잖아요. 그러면 최대 2억입니다. 최대라는 말을 하시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경기도 지역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마감 시즌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거 받기 위해서 지금 아주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인증사회적 예비사회적 기업 말고 인증사회적 기업은 노동부가 하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하면은 이런 정도 최대 3억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뭐 세금까지 돈도 받고요. 아마 세금 절세의 그 어떤 절세의 여왕도 계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인세 5년 동안 감면하는 어떤 솔루션 있나요? 취득세 50% 감면하는 솔루션 있나요? 사회적 기업 인증받으면요 이거 합니다. 이런 거요. 어마어마합니다. 인증사회적 기업의 세제 혜택은 법인세 3년 동안 100% 감면, 2년 동안 50% 감면, 기타 등등. 취득세도 감면하고 그 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고 나서 정부 지원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